민주당의 문제가 이재명이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고 두 번의 큰 선거에 지고도 국민들 앞에 야당으로서 비전을 제시 못하는데 나는 민주당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야당 되더니만 정신 차렸는데 진짜 뭐 새롭게 잘하네 이런 공감을 국민들로부터 사야 그래야 민주당이 전마 있는 건데 지금은 죽으나 사나 서로 당권 놓고 싸우는 것 이외에는 국민들 앞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이래 갖고는 나는 뭐 누가 되나 이재명이 되나 뭐 반 이재명이 되나 민주당으로서는 큰 힘을 갖기 어렵다. 그게 가장 옳은 지적이에요. 물론 민주당이 방향을 잃고 저렇게 팬덤 정치니 뭐니 하면서 이전 투구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견제도 하고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자꾸 총구를 옆에 자기 동지들한테 쏘아대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 아니에요. 이재명 의원의 잘못이 있다면 수사를 해라 이거죠. 반대하는 사람이 이 나라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과잉 수사를 하고 전방위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야당도 반발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아니 우상호 위원장이 지금 무슨 그것을 정치 보복 금지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이재명 구하기에 지금 나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되고 또 현 대통령과 경쟁했던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가 본격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강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그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 그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글쎄요, 그 정상적인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예를 들어서 그것을 무슨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정치권에서 그걸 막겠다고 나서면 그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무슨 뭐 정치인은 무슨 특권 세력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내부 총질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무리한 수사다. 이거 그 조국 때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도 조국 사태 때도 사실 그렇게까지 안 들어갔어도 될 뻔했거든요. 근데 이걸 정치 문제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럼 검찰에서는 살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계속 정치보복이다 라고 하면 이게 정치보복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철저하게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역설적으로 이 사건들이 다 덮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그 당군 일의 최대 비리라는 대장동 사건 그리고 FC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다 야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 덮어두자 라고 덮어버린다면 아니 그 대한민국 사회에 정의는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민주당에서 누가 말이죠. 덮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누가 위원회 덮자고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계속 누가 이것을 덮자고 했어요? 정치 거라고 그렇게 하면 얘기하는 안 것이 되죠. 있는 사실은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이거죠.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과잉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아니 과잉 수사인지 그런 것을 아닌지는 얘기하는 거죠.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줍니다. 네. 아니 법원 판단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내면은 법원에서 보면 이것은 기각을 하고 이것은 맞습니다라고 가지고 영장을 내주니까 그걸 들고 가가지고 수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청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검찰이 하죠. 그럼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판단을 내렸으면 존중을 해야죠. 네, 네. 근데 아무튼 뭐 어대명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견제 세력의 목소리도 나오긴 나왔어요. 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 뭐 선거 불출마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좀 당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니면 임종석 전 실장이 나가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그 민주당의 개혁을 부르짖는 거지 당대표 출마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97 세력이나 임종석 전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당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민주정당이고 그만큼 민주당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미래로 가자는 소리예요. 저는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임종석 전 실장 같은 분들도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 단일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97 세력들의. 그거는 저기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 가장 유력한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반 이재명 연대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거 명분도 없다. 그 이른바 97세대 나이 같다고 그래서 같은 가치를 갖는 거 아닙니다. 아,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 가능하고 이기는 정당으로 가기 위한 어떤 가치를 보이고 있느냐 이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일화 한다고 하면 그거 완전히 이재명 의원 한 명을 반대하기 위한 단일화밖에 안 되는. 반 이재명 전 상임. 예, 저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후보들이 뭐 자기의 가치, 자기의 비전, 계획, 민주당의 발전, 승리하는 길 이런 것들을 쭉쭉쭉 말씀을 하고요. 예. 그 위에서 그 연합과 연대가 모색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승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비전 없이 그냥 후보 단일화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명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이 맞아요. 박용진 의원이 가장 그래도 선두이기 때문에 단일화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후보들한테 비난을 받죠. 자기가 제일 높으니까 그러냐.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벽오동 심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리고 단일화해야 이재명 의원이 당선되더라도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간담을 서늘하게 해야죠. 민주당이 좀 달리 보이죠. 그렇죠. 1대1로 붙어서 박용진 의원이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러면 뭐 민주당이 좀 정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힘만 줄 수는 있지. 아니 골프도 근데 뭐 도토리 키재기로 뭐 6명 7명 와 나서 갖고 하면 민주당 되죠. 희망 없지.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알고 속도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박용진 1대1로 붙었을 때 박용진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변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한 것이 민주당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당으로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도 이변을 희망을 하거든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을 제가 이제 지지하겠다라고 하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지지하지 마. 나 떨어뜨릴 일 있어. 절대 지지하지 마. 왜? 김 교수가 지지하고 내가 지지하면 떨어진다고? 절대 그 일만을 하지 말아달라 그러더라고요. 이재명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출마를 불허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면서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96년생 이대녀, 박지원의 당권 도전은 결국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입당 6개월이 안 돼 전당대회 피선거권이 없는 박지원 전 위원장은 입당 직후 공천된 김동연 경기지사처럼 예외 조항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외부 영입 인사에 공천을 주는 공직선거와 달리 당직 선거엔 예외가 적용된 전례가 없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대위원들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소중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 비대위원장을 시켜놓고 예. 당대표는 안 된다고 그러냐. 같은 조항으로. 같은 조항이에요? 그게? 모르겠어요. 근데 비대위원장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입니다. 뭐 그걸 누가 뭐 선거해가지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비상상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뭐 당내에서 하냐 아니면 밖에서 모셔오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그죠? 비대위원장은 당원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토사구팽이죠. 사실 박지원 비대위원장 당대표 출마를 막은 이 정치적 결정은 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옹졸한 거죠. 옹졸한 결정이다. 비대위원장을 맡겨놓고 당대표 출마 자격 없다, 당원 자격 없다. 이게 문구상으로는 말이 되지만 정당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 판단에 국민들이 승복합니까? 저는
옹졸한 정당, 기득권 정당. 욕먹는 거죠. 이재명과 박용진이 1대1로 붙어서 승부를 내는 것 보다가 전혀 이재명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오려면 박지현, 나는 그 사람이 출마해갖고 그 사람하고 이재명하고 1대1로 붙으면 뭐 좀 느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또 지금 출마를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출마는 뭐 입당한 지 6개월 안 되면 안 준다 그러는데 나 그건 예외 규정이 있을 텐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걸 적용 안 하는 거죠. 저도 그 얘기 했어요. 공동 비대위원장은 안 되고 당대표는 왜 막느냐. 이게 국민이 납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나오는 대세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나오게 하는 게 맞다고 오히려 보거든요. 분위기도 좋을 편의를 좀 텐데. 봐주면 되잖아요. 저 세 분이 다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쪽이시니까 저는 이제 좀 반대 입장인데 뭐 사실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거보다는 저는 좀 놀랐던 게 박지원 위원장이 처음에 나는 어떤 이번에 나가겠다. 근데 내가 당원된 지 6개월이 안 돼서 내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면 아니 본인은 어쨌든 자기가 6개월 이내에 당원 가입한 지 6개월이 안 되면은 적어도 당내의 경선에서 출마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김남국 의원하고 또 뭐 서로 공방도 있었다가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 김남국 의원이 제가 방송에서 출마 결심을 밝힌 뒤에 저의 출마를 막으려고 아주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의원님의 굉장히 최측근이고 또 대리인이라서 이번 결정에 이재명 의원의 의중이 충분히 좀 반영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세상을 너무 이렇게 본인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한 역할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지만 네. 정치적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마치 이제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김동연 지사님 정도의 급으로 생각해서 네. 잘못 오해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그러면 고민하지도 않고 있고 네. 논의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정리가 되는가 했더니 나중에 좀 있다가 야, 좀 바꿔서 나를 당원 내보내게 해줘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건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항상 야 어떤 특혜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공정하게 하자라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나는 6개월이 안 됐지만 나는 당무회에서 의결을 해줘서 나를 내보내게 해줘라고 얘기하는 것이 박지원이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그런 상징성, 심볼과 그게 일치하는가? 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의아했어요. 민주당에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지난번에 왜 박원순 오거돈 시장 그 문제로 보궐선거 했잖아요. 할 때 원래는 민주당 당은 당규 보면 안 돼요. 후보를 안 내게 돼 있었잖아요. 우리 안 낸다. 그런데 전 당원 투표인가 뭔가 해갖고 그걸 고쳐서 후보를 냈잖아요. 그 중요한 시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도 당원 투표해갖고 고쳐갖고 낼 정도인데 비대위원장 했던 사람이 단순히 입당 시기가 늦었다고 그래서 출마를 안 시킨다 하는 거는 민주당이 앞뒤가 안 맞는 짓이지.